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깃집 창업의 대안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이번에 창필에서 만든 압도라고 하는 고기 브랜드가 왜 탄생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현재 고기 시장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깃집이 망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불경기죠. 불경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해야 됩니다. 경쟁자들이 많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유통 마진을 정말 듬뿍 담은 원재료, 그리고 고객들에게 푸짐하게 주잖아요. 무한으로 먹어라 뭐 이런 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다 또 수입 물가까지 올라갔어. 거기다 보조 매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팔려줘야 되는데 요즘 뭐 술도 막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 다음 들어가는 인건비가 높아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공정별로 인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고기 담당, 반찬 담당, 야채 서빙 담당, 그렇게 들어가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도 이게 줄이기가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이 고기라고 하는 아이템은 일단 만만하게 매출을 높이는 게 굉장히 쉬운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이게 고기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른 프랜차이즈를 못 하세요. 왜냐면 공급 물량 사이즈가 틀리니까 다른 브랜드 하면 좀 감질만 나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장사하는 고깃집들이 요즘 급속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재료가 높고 인건비 높고 고정비들이 높으면 1억 팔아야 될 집이 7, 8천 팔면 망하는 거고, 5천만 원 팔아야 될 집이 3천 팔면 망하는 거고, 3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팔아야 유지가 되는 집이 2천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 내부 사정은 각 고깃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망하는 매출 구조는 어쨌든 장사하시는 그 당사자만 알고 있죠. 문제는 한 번에 확 망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장사가 진짜 안 돼. 근데 다음 날은 또 잘 돼. 그래서 막 희망을 걸어. 저번 달은 완전 폭망했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좀 평탄은 쳐. 그럼 다음 달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달 잘 돼야 되는 그 달에 폭망했어. 그럼 또 물건값이든 뭐 인건비 이런 것들 줘야 될 것들 못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엿가락 늘리듯이 그냥 계속 주섬주섬 여기저기 돈 융통하고 그렇게 말라가다가 결국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과거의 매출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런 확신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문을 닫을 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린 다음에 그 다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풀 아키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고깃집 창업이 어려운 게 평수가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고깃집이라는 거는 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점심 막 3시, 4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밤 11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 시부터 한 9시까지 이때가 피크로다 딱 몰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수는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넓은 평수를 꾸미려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고깃집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특별하게 브랜딩이 된 고깃집들은 정말 멀리서 찾아오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이 하시는 고깃집 창업은 어디서 해요? 동네 상권에서 하잖아요. 시설비만 해도 1억 5천 2억인데 거기다 점포비로다가 2, 3억씩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뭐 보증금 5천, 권리금 기껏해야 뭐 2, 3천 이런 데들이 다 동네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갱 요소가 없죠. 애매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오는 게. 그래서 보통 동네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려요. 초기 권리금 주고 시설비 주고. 근데 투자금 자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무권리짜리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권리금 줄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무권리짜리들은 보통 월세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살아남을 만한 임대료가 조정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그 건물을 샀거나 그 분양상가를 샀을 때 산 건물주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와야 돼 하는 그런 수익률에 맞춰진 임대료이기 때문에 월세가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 고깃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한번 공급했던 원재료는 현지 시세가 떨어져도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공급가는 낮아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현지 시세가 오르면 바로 다음날 적용되고, 거기다가 단골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단골 장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령 여기 뭐 고기 시키면은 사이드 메뉴 뭐 샐러드 바가 이용하는 게 이익이야. 그러면 그 고깃집에서 어떻게 먹어야지 내가 이득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동네 고객들만 오게 돼요. 나중에 계속 그런 사람들로 쌓이게 됩니다. 딱 인분별로 추가로 시키지도 않아. 셀프 코너는 막 미친 듯이 이용해. 밥도 비벼 먹어. 술도 안 먹어. 판타 하나 시켜놓고 그냥 다 나눠 먹어. 그거를 최대한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서비스까지 다 받아 먹고,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2시간이 한계다. 그럼 2시간 다 채워서 나가는 그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애들, 뭐 이런 애들을 보유한 부부들, 이런 사람들만 점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은 줄어들고 원재료값 안 내려가고 이미 세팅된 인건비와 고정비는 나가는데 매출이 그 뒤에 들쭉날쭉해. 그러다가 매출 마저 안 나와. 이러면 현금 흐름까지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다가 진짜 간판에 사람들이 보이게끔 내 마진을 쥐어짜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주 맥주 2,000원, 1,000원 저쯤 되면 이젠 저 가게는 이젠 앞으로 위로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렇게 먹는 걸 원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채워질 테니까.
그러면 결국 창업자들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도 가성비 있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따른 고깃집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 고깃집들은 항상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갈매기살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갈매기살 부위가 시세가 쌀 때가 있어요. 삼겹살보다 더 싸대. 이러면은 마포갈매기, 설해갈매기 뭐 이런 갈매기살 브랜드가 뜨게 되는 거고, 수입 소고기 가격이 쌀 때는 수입 소고기 브랜드들이 늘어나. 공룡고기, 그램, 수입 삼겹살이 1kg에 뭐 5,000원밖에 안 해. 이럴 때는 막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늘어나는 거고, 수입 소고기 중에서도 우삼겹이 싸질 때는 이차돌이라든지 뭐 돌배기집, 이런 차돌배기 매장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시세가 싸질 때 그 부위를 이용한 브랜드들하고 매장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돌박이가 미친 듯이 싸졌어요. 그래서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운영을 해. 지금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시세가 처음엔 5, 6천 원이었는데 지금 7천 원, 8천 원, 9천 원, 만 원까지 됐어. 거기다 뭐 환율이 올랐대. 그래서 수입 돼지 가격이 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위를 바꾸든가 좀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지 않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수입 돼지로다가 냉삼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에서 마진이 줄어들었으니까 국내산 닭을 손질을 해가지고 닭갈비 메뉴를 마진이 좋게 좀 만들어가지고 뭐 콤보로 이렇게 해서 마진을 상세하게 판다든지, 아니면 지금 불판 차돌박이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예전 수익을 못 가져갈 것 같아, 이러면은 돼지고기 부위에서도 좀 싼 부위들, 돼지 부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식을 바꿔서 손님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초보 창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그 변화를 대응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본사와의 계약에 묶여 있어가지고 진화를 못하는 거죠. 업그레이드도 못해. 지금 내가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택을 한 게 바로 오리고기였다는 거예요. 오리고기는 사실 중국산이 더 맛있긴 한데 국내산이 싸단 말이에요. 국내산 오리가 싸다는 게 아니라, 국내산 오리는 원래 그 가격으로 있었는데 지금 다른 환율의 영향을 받고 경쟁자들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한 고기 부위들이 지금 다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입 삼겹살이야? 그럼 국내산 오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오리고기를 단순히 삼겹살까진 모르더라도 수입 삼겹살보다는 더 고급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좋은 겁니다. 지금 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오리불고기라고 해서 1인분에 지금 8,000원으로 팔고, 점심 메뉴도 오리불고기 8,000원에 1,000원만 추가하게 되면은 공깃밥하고 오리탕까지 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가성비죠.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막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도 촬영 와가지고 지금 아마 방송에 나갔을 건데, 결국엔 고깃값을 8,000원만 받아도 어쨌든 뭐 야채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구워주는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이해하죠. 싸니까. 결국에는 원재료 값이 지금 다른 고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쓰지만 고객들의 인식 속에서는 오리고기가 그렇게 싸구려 고기가 아니잖아요. 원재료가 낮은 음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리고기 어디서 파는 데 가면 비싸잖아. 그래서 오리백숙 이런 거 막 7, 8만 원씩 하고, 유황오리 이런 것들은 10만 원씩도 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을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산 삼겹살 1인분에 15,000원씩 파는데 국내산 오리고기 1인분 8,000원, 이런 불만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방에서 고깃집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막 썰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문 받고서 그 주방에서 뭐를 끓여줘야 되고 뭐를 볶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방 공정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압도에서는 직원들이 다 조리를 해서 갖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방에서는 그냥 담아서 주고, 결국 조리는 고객들이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이미 썰어져 있는 거를 산처럼 담아가지고 야채 얹고 소스 담아서 나가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을 떠나가지고요, 한 번에 옆팀이 들어와도 주방 한 명, 홀 한 명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원재료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건비도 낮아. 그 다음 포인트는 보조 매출인데, 보조 매출 쪽을 얘기하려면 이게 테이블 단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저녁에 우리가 어떤 곳을 갔다고 쳐요. 근데 그곳이 이자카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무한리필 고깃집일 수도 있고, 치킨의 맥주집이 될 수도 있고, 생마차 같은 데서 뭐 1,900원짜리 맥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쭈꾸미에 소맥을 먹었던지 파전에 막걸리를 먹었던지, 테이블 단가는 대충 5만 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두 명이 갔을 때 뭐 3, 4만 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4명 가면 또 한 6, 7만 원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카야집 가가지고 예를 들어 15,000원짜리 안주하고 뭐 만원짜리 안주를 시켜가지고 소주, 맥주 뭐 이런 것들 섞어서 한 25,000원 술값 쓰면 5만 원 나온다는 얘기고, 무한리필 고깃집 가가지고 1인당 2만 원짜리를 뭐 2명이서 먹고 뭐 맥주 2병 만원 써서 먹었으면 5만 원 나오는 거고, 치킨집 가가지고 뭐 치킨 한 마리 2만 원짜리 시켜가지고 3만 원짜리 생맥주 먹으면 또 5만 원 나올 수 있는 거고, 파전 18,000원에 뭐 도토리묵 12,000원, 뭐 나머지 막걸리를 채워서 먹어도 5만 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테이블 단가 총량의 법칙상 어차피 지금 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데, 고객은 그 5만 원으로 플렉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단가가 낮잖아요. 오리고기 3인분을 시켜도 24,000원이에요. 근데 팔고 있는 게 된장 술밥이 5,000원이래. 오리탕도 5,000원이래. 그러면 3인분 시키고 된장 술밥 시키고 오리탕을 시켜도 플렉스를 했는데도 돈이 얼마 안 나왔네. 그럼 여기에 술도 시켜 먹죠.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 나오는 매출 전략이라고 창풀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나갈 때 5만 원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7만 원, 8만 원이 나오더라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매장에서 코스로다가 1인당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왠지 좀 비싼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시킬 때마다 지금 가격 보고 이 종류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플렉스를 하면서 골라서 먹으니까, 그렇게 내가 시켜서 나온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좋은 보조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고깃집들처럼 한 번에 세팅하고 한 번에 다 깔아주고 그 다음 매출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 몰릴 때면 엄청 몰리기 때문에 그 몰리는 시간 때문에 사람도 많이 쓰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몰린 거 끝나게 되면은 전 직원들이 다 한가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엔 오리 불고기 시켰다 계속 직원을 부르는 것들이 다 매출이 나오는 것들로 다 계속해서 서빙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방에서도 하나씩 계속해서 내가니까 인력 효율이 높은 겁니다. 거기다가 국내산 오리고기 1인분에 8,000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앞에다 딱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슬로건들을 보게 되면은 어차피 그 동네 사람이라면 그 가격 때문이라도 한 번씩 가게 돼요. 우리가 생마차 같은 경우도 뭐 1,900원, 뭐 닭날개튀김 900원 이렇게 써놓고, 브롱스라고 하는 그런 수제 맥주 같은 경우도 3,900원에 판다 이런 게 써놓으니까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먼 곳에서 모바일로 찾아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간판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싸다는 거를 알려야 됩니다. 압도라는 고깃집도 간판부터 지금 오리고기 8,000원 이렇게 금액이 써져 있는 거죠. 이러면 가격 싸고 원재료 낮고 인건비 낮고 보조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고깃집들 월 매출 4천, 5천, 8천 막 이렇게 팔지 않아도 이게 월 2천만 원만 팔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팔아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 2천만 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원재료비는 보통 30% 초반 정도 나올 겁니다. 35%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한 6, 700 나와. 인건비에는 보통 한 돈 300 정도 나갈 겁니다. 주인이 직접 다 일한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임대료는 또 한 300만 원 책정을 하고, 기타 뭐 100만 원이 나간다고 해도 세전 영업이익이 최소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오리불고기가 너무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너무 엉망만 아니어도 하루 매출 6, 70 정도는 노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매출이고, 그 매출이면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압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압도 같은 방식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2천만 원 매출만 나와도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확실한 결론인 건데, 항상 초보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 보고 대박이라 막 1억 매출이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 말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브랜드를 하는 곳을 꼭 봐야지만, 그때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다들 끝물에 경쟁 심할 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권도 쪼개지고 사람도 많이 쓰고 원가대로 높고, 오픈발 끝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오리고기로 하고 있는 압도 같은 형태가 지금 그런 기회고, 이런 형태의 창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초보자들은 지금도 또다시 유튜브에서 포털에서 대박이라고 떠드는 그런 미친듯이 원가 높고 인건비 높고 배달까지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도 같은 경우는 제주 고니 칼국수인가 그것도 프랜차이즈인데, 그 망한 자리를 진짜 헐값에 해가지고 시설비로는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설 다 돼 있고, 냉장고, 싱크대 다 돼 있고, 전기, 가스 다 인입돼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다 돼 있고, 요즘 시설 안 좋아서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안 돼서 망한 자리 가져와가지고 시설만 좀 바꿔가지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돈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러다가 여도나도 다 오리불고기 한대. 그럼 중요한 오리찜 많이 나와서 지금 오리 수급이 딸려, 경쟁전 많아져. 그래서 지금 내 생존 위협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땐 다시 진화하고 변화를 해야죠. 그 당시 됐을 때는 이제 수입 삼겹살이 좀 싸졌네, 아니면 닭 특수비 닭목살이라든지 이런 게 싸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목적은 지금 고깃집인 거지 꼭 난 삼겹살집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압도라고 해서 경기도 용인의 역북점이라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창풀 카페에서 보시면 거기가 60평인데도 내부 꾸비는 비용
대충 2천 정도 든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그것들을 직접 꾸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어쨌든 실제로 간판집에다가 돈 낸 거하고 뭐 이것저것 주방 짓기 쓴 비용이 그 정도 들었다는 거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들이거나 첫 창업하는데 리스크 적게 해야 되잖아요.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좀 꾸준하게 내 인건비 들어가서 내 몸으로다가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게 첫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다 동네 장사를 한번 해볼 사람들이시라면은 망한 식당 인수하셔가지고 압도 이런 식으로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망하는 고깃집들 때문에 평상집 대표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압도를 기획하고 만든 겁니다. 앞으로 고깃집 창업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카페에다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깃집 창업에 대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